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5145님이 오늘 춘분입니다. 조상들은 힘든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여서 두 끼 먹던 것을 춘분부터 세 끼를 먹었다고 하네요. 제 입이 끼니 거르지 않고 잘 챙겨 드시나요? 저는 두 끼도 요즘 부담스러워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오호. 그래서 한 끼로 줄일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인생의 낙이 먹는 건데 꼭 그래야 되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세 끼를 다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일단 확인부터 해보고요. 네. 일단 드셔보세요. 오늘부터 조금씩. 조금씩 세 끼를 더 챙겨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일일 일식도 뭐 건강에 좋다고는 하던데 제이비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먹는 거를. 인생의 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다 모든 게. 네. 갑자기 배고파지네요. 봄길님, 우와 신나는 하루 시작. 오늘은 대기하고 있다가 김종배님의 아침 인사부터 받는 하루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맞으십시오. 하루 행복하세요. 네. 그리고 일론 마스크님, 황상무 수석은 본인 스스로 사의 표명하기 전에 먼저 경질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인사를 보내주셨는데 빠르시네. 네, 이야. 방금 전에 속보가 전해졌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라는 속보가 방금 전에 지금 떴습니다. 요 얘기부터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더마카는 이 속보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거면 왜 버텼나? 라는 생각부터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이 시간에 나오지? 전 좀 약간 궁금했어요. 네. 엊그제 그러면 왜 그 입장문을 발표를 했을까? 그러면 그때부터 그러니까 기산을 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더마카가 얘기한 것처럼 왜 이 꼭두 새벽에 요 생각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출근을 했고 그 뉴스가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출근은 했지만 수석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찬찬히 돌아보니까 뭐 이건 추정입니다. 어차피. 오늘 아침 혹시 조간 쭉 보셨죠? 네. 지금 이른바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신문들의 지금 논조가 어떤지 확인하셨습니까? 정치면에 전부 다 대서특필한 게 뭡니까? 여당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소상하게 그리고 크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의 요구만이 아니라 이제는 보수 진영 전체에서의 위기감 내지 비판 결국은 여기서 급선회를 한 게 아니냐 입장을 이렇게 일단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럼 또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종섭은 이라고 하는 또 질문이 바로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사의를 수용을 했는데 이종섭 대사건은 그대로 쭉 간다고 하면 이종섭 대사건은 문제가 더 불거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왜 이종섭은 이라고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더 키운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인데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래서 뭐 사퇴 결정을 한다, 곧장 귀국을 해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출두해야죠. 조사받아야죠. 귀가해야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공수처가 조사 내용 혹시 홀릴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죠. 여러 가지 점에서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용산에서는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환기시켜서 제가 조금 전에 진단한 이유를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저도 과거 기억이 소환이 됐는데 월요일이었나요? 황상무 수석의 자진 사퇴 설이 오전 오후에 좀 돌다가 오후에 대통령실이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촌철님들은 이런 또 판단을 하시네요. 실버님 보수 결집시키는 건가요? 5922님 혹시 이거 작전 아닐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띄워서 여당 선거에 더 유리하도록 말이죠. 약속 대련이었다. 그렇게 봐야 된다. 자, 이종섭 대사 처리건까지 다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 문제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여당 내에서는 비례대표 순번 요거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잖아요. 그 뉴스도 좀 짚어주세요. 네, 바로 그거와 관련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비대위에 또 박은식, 김경률이나 또 한지아나 이런 호남 출신들의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명단도 보시면 호남 출신의 인사들이 상당히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사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비슷하다면 그런 소문이라도 났겠죠.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사천이라고 말하는 건 우스운 얘기 같고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그냥 제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에서 공천장을 받은 전북 후보자들이 어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 비례대표 명단 발표와 관련해 기대했던 전북 현장 정치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라며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고 후보직을 전원 내려놓고자 한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호남에서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국민의힘 당규 제18조 3항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취약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정당 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을 비례대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 순위 20위 이내의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에 기초하면 당선권인 20위 안에 5명을 배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선권 안에 배치된 인물이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로 주장이 갈리던데요. 네. 그러면 도대체 호남 지역 인사라고 분류되는 기준이 뭐냐라는 논란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저는 이 점만 따로 강조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남 출신들이 유능한 사람들 많이 기용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당규는 비례대표 후보 얘기지 비대위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가지고 있는 것도 비례대표 순번 문제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호남 출신 비대위원 이야기를 뭐 하라는 겁니까? 다른 얘기인데 그 얘기는. 동문서답이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한지아 비대위원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1번을 받았고요. 예. 박은식 비대위원은 지금 광주 동남을 국민의힘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거론한 건 아닐까요? 아니 그 동남을 후보이고 지역구 후보지 비례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긴 빼더라도 한지아 비대위원이 11번이니까. 그래서 5명 채워지나요? 네?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건 또 아니죠. 네. 지금 그리고 이어지는 보도들을 보면은 비례대표 발표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철규 의원 전 사무총장이었고 지금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죠. 뭐 고성 오갔다는 보도도 네, 나오더라고요. 네, 정면 충돌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명단 수정을 요구하면서 내가 그만두더라도 관철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럼 내가 직을 걸고 맡겠다라고 하면서 자신 역시 사퇴를 불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맞받아쳤다 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공천이 취소된 사람이 있잖아요. 네. 17번에 배치됐던 이시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그리고 또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인가요? 네. 이분은 호남 홀대에 반발하면서 지금 또 비례대표직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빈자리에는 누구를 채우느냐? 혹시 여기에 호남 인사들을 채운다든지 뭔가 이런 추가 행동이 따라 나올 수도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그 빈자리에 호남 인사를 채우는 것인가? 그러면 이거는 일단 신청자에서 그러니까 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호남 출신이 이제 쭉 기다리고 있는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네, 근데 당 또 핵심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역구에서 3선을 했던 분과 친윤 검찰 수사관 출신을 당선권에 배치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냐? 아니 저는 그 앞부분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삼선한 부분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전에 당규를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뭡니까? 인재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까지 했던 분을 가지고 육상한다 만다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기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묘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그 전에 많이 보도가 됐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어떤 뭐냐면 그 뇌관이 됐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사람 속마음 이야기니까 더 이상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여튼 앞으로 시선 집중할 거는 빈자리에 누가 오느냐 혹은 순번 조정이 되느냐 요걸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뭐 수도권 위기론이니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사의 표명 그리고 대통령이 전격 받아들였다. 이런 뉴스들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저희가 잠시 후 3부에서 민심 어때 코너에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지난해 1월 대통령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니까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 개인 문제인데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직접 소송에 나선 법률적 근거를 공개하라 이러면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은 거부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거부를 한 건데요. 참여연대가 그 규정이 도대체 뭐냐라고 추가 공개를 요청했더니 대통령실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소송까지 갔는데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가 정보를 공개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공개하라. 이 네. 판결의 근거, 이유가 뭔가요? 대통령 비서실 내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업무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지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므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고요. 하나 더 덧붙인다면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대통령 비서실과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건 토를 달고 말고 할 이유가 별로 없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요. 오히려 관심을 끄는 건 이 과정에서 내세운 대통령실의 논리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었다는 대통령실의 논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예. 그게 뭐였습니까? 자, 첫째, 법률비서관실은 대통령 비서실 송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형사소송과 관련된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의 권한이 있다. 이게 논리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아니 누가 아니랍니까? 그런데 참여연대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비서실의 송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법률비서관실이 왜 김건희 여사 개인 문제의 어떤를 담당하느냐 이거였잖아요. 문제 제기가.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요구가. 그러니까 이 논리는 어찌 본다면 일종의 동문서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규정이 공개될 경우 대통령 비서실 인사의 공정성 및 독립성이 저해되는 등 대통령 비서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 이런 논리를 폈다고 하는데 규정을 공개하면 규정에 맞는 사람을 기용했는지 그리고 규정에 맞게 일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감시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법원의 판단도 바로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겁니까? 이런 논리를 접하다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제2부속실 설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의 대담에서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하지만 아직도 검토 결과는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현상이 조금 전의 논리 때문인가? 이게 저는 궁금한 겁니다.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그 근거 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돼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게 강간무소식인가? 근데 도대체 업무 수행에 왜 지장이 초래되는데? 라고 하는 또 2차 질문이 따라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가기밀을 요하는 안보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다니엘라님이 회사에서 개인이 맘대로 쓰면 그건 횡령이죠라고 짤막한 의견 보내주셨고요. 머니마켓님, 근데 이 법원의 판단이 강제성이 있나요? 아니 항소한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네. 그럼 또 이제 그러니까 일단 정보 공개를 미루게 되겠죠. 또 항소 그러니까 판결을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은 공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 상급시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항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입장을 냈는데요.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볼 일이고요. 까치놀님이 근데 매번 법원까지 가다니 점점점이라고도 의견을 주셨네요. 아니 국민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운영되는 곳 가운데 한 곳이 대통령실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들여다볼 권한이 국민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이 그거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운영 규정을 밝히면 그게 어떻게 그 대통령실 업무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PW님의 춘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담당 부속실을 만들자고 했더니 대통령실 전체를 부속실로 쓰시는 건 아니겠죠? 라는 물음표 남겨주셨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나도 시장을 많이 가봐서 그래도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파 한 단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뉴스들이 쏟아졌는데 대파 한 단 가격이 실제로는 얼만데요? 한국논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그날 그러니까 18일 기준으로 대파 한 단의 평균 소매 가격은 3,018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말한 것의 3배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평균 가격은 비합리적인 속칭 미친 가격이었느냐라고 하는 반문이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치죠. 그러면 800 얼마가 합리적인 가격이면 지금 평균 소매가 3,000원은 비합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비합리적인 가격이 평균 소매 가격이 될 동안 정부는 뭐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럼 대파 한 단 875원 도대체 이 가격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정부 지원금에다가 농협의 자체 할인에다가 정부의 농산물 할인 쿠폰까지 모두 끌어서 하면 어떻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정부 지원금은 얼마를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농산물 할인 쿠폰은 얼마나 누구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물가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전 국민을 그러니까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매치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그냥 좀 그 수입이 좀 되는 국민들은 그냥 참고 그렇게 사서 그러니까 그 식사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비합리적인 가격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로마트에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파 한 단 875원 그 가격을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하나로마트 말고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싸게 사는 거 어렵지 않냐라고 하니까 옆에 계신 분이 재래시장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던데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이 가격이 나올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농협의 자체 할인이라고. 그러면 재래시장에서도 농협에서 자체 할인만큼 다 할인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해당 매장도요. 일주일 전에는 2,76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에 달린 댓글 보면 대통령이 매일매일 마트 방문해 주세요. 할인하게 이렇게 달린 댓글도 많았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